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에서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쇄신척 마련한다고 분주한데요. 민주당은 이 모습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쇄신책은 무엇인지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총장과 당직자들 이렇게 대거 물러났습니다. 선거 패배했다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하여간 다른 상대당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빠른 시일 내에 당이 잘 수습돼서, 네. 정기국회를 잘 같이 원만하게 민생 과제를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보궐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지도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민주당 보궐선거에서는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17%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요. 네. 이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지난 1년 5개월여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경제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근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나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굉장히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를 정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갈라치기, 즉 사회적 갈등의 갈등의 원인 제공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 측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분열 프레임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심판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고스란히 이 선거를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당을 또 추스리고 또 민생 경쟁으로 그리고 또 정치의 장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것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도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민심의 매서움, 민심의 매서움을 알고 이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원내대표 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 대화 협치로 나갈 건지, 네. 대결과 독선으로 갈 건지,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결정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어느 쪽이든 저희는 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네. 대화와 협치보다는 대결과 독선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받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국정 운영 규제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대화와 협치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 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조치는 뭡니까? 우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에서 예. 총리 회의만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다수당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를 바꾸면서 네. 내각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어쨌든 큰 틀에서 국정운영 규제를 바꾸겠다. 지금의 방식에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이런 사과와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형태든 야당 지도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네. 현재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소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법원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예. 현실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라면, 네. 어떠한 형태든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대화를 어떻게 물꼬를 틀 건지 그런 방안에 고민하고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 대표와 또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까요? 정치에 대해서 계속 정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과거 검찰이라면 당연히 피의자하고 굳이 뭐 사적으로 만든 거 사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뭐 만날 이유가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그 본인이 그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대방은 제1야당의 국정 운영 파트너고요. 예, 예. 그렇다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 지도부와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뭐 기소야 검찰의 권한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저는 제 의견보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검찰이 지금 무능한 건지 네. 옛날에 자기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야당의 대표 그다음에 대선 후보였다면 최소한 2, 3개월 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일괄해서 그 기소하든지 아니면 뭐 불기소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사한 지가 거의 2년여를 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기소 당시에도요. 4개월 걸렸습니다. 수사가. 네. 그렇다면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이냐?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있냐 없냐를 논의하더라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사 방식, 실제로 내년 4월에 총선을 겨냥해서 수사 일정을 짜맞추겠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과거에 검찰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이미 작년 이맘때 1년 전쯤에 그 기소 여부를 다 결론 짓고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기소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기소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런 검찰의 행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 대표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2-3차례 이렇게 재판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요. 네. 네. 그럼 뭐 대표께서 네.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네. 잘 헤쳐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지사 때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요. 30년에서 최종적으로. 네. 지금 과정에서도 사실 검찰이 뚜렷한 증거, 언론에서 그냥 회자됐던 그 이상 이하의 어떤 것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냥 오직 몇몇 사람의 증언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한 공소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법원에서 잘 살핀 노력한다면 아마 현명한 좋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는 언제 복귀합니까? 원래 대표께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복귀에 대한. 네네. 생각보다 지금 몸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몸이 좀 더 다운돼서 네. 원래는 오늘 복귀 예정이었다가 좀 미뤄야겠다는 연락을 어제 저녁 때부터 연락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복귀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몸 추스리는 게 먼저죠. 예. 참 그런데 민주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에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 당의 단합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첫 번째 숙제로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관련된 분들의 징계 여부는 대표께서 복귀하면 네. 이건 당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같이 논의해서 네. 판단할 생각이고요. 네.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당이 지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하고 특히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총장에서도 공식 비공개 의총장에서 분명하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는 의원들 상호 간에 불필요한 불필요한 인신 공격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정도의 그런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당대표와 관련돼서 뚜렷한 의혹 근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인데 대표의 어떤 거취를 놓고 왈가불가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비대위 얘기를 한다는 것 이런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나 또는 중대한 발언이 노출될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이 조금 더
그 다양한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네.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에는 당이란 결사체라면 좀 더 일사불란하게 결정된 사항을 함께 가려는 그런 일치된 그 의지나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의 기강을 잡을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상당 부분 우리 당이 지난 최근에 한 달여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안정돼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어려운 시기니까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질서나 기강이 꽤 잡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동에서 당선되고는 그리고는 지역구를 두고 지금 험지 서초로 가셨습니다. 서초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나니까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잘 열심히 해달라. 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 민생 경제나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좀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원내대표 된 거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분들이 지지적을 떠나서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네, 홍익표를 좋아하는데 민주당은 별로 그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진 않았죠. 아직까지는 당에 대해서는 네. 아직 그 당 차원에서는 정당 지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그리고 또 일방적인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강남 서초 지역의 특성은 그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셨죠 이슈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세금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난 지역이 그 강남 서초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 정책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이나 저희들이 제대로 좀 체계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 불편함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조금 그 국가나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그 신뢰를 못 드리고 있는 신뢰를 못 드리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는 민생 정책에 대한 해법 그리고 안보 정책에 대한 우리 당의 좀 진정성들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거기 분들이 비판을 하시지만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 보수 언론의 그 비판적인 기사를 주로 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정책 방향이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고 하면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또는 홍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하는 거에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최근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지역구를 두고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험지 출마론 계속되고 쇄신론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쇄신론 질 수 없지요? 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한 언론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의 그 총선을 앞둔 전체적인 그 전략과 그다음에 구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그 이해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 판단이 쓰고 나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좋은 인재를 어떤 인재를 우리가 영입해서 총선의 그 후보자로 내놓을 건지 등등이 판단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혁신이라는 거는 당이 어렵고 힘들면 훨씬 더 혁신과 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늘 총선 앞두고 다선 중진 의원들은 다소 그 불편한 여론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너무 가혹하게 다선 중진이라고 무조건 험지로 가야 된다. 이것 자체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옮겼지만 네, 본인 옮겼잖아요. 예, 정치인은 누가 가라 말라 또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그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총선에서 홍익표 의원이 서초에서 어떻게 됐는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벌써부터. 예.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내년 4월 이후에 네. 어떤 위치에 돼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항상 궁금해요. 홍익표 의원은 뭐 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저희 때 워낙 의료계 반발이 컸죠. 쪽에서 반발이 커서 네. 관철되지 못했는데요. 네. 저는 그때 사실은 보수 정당 지금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리어 의사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네. 훨씬 더 국민 사회적 저항이 커졌는데 네. 저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의제를 던졌고 네. 우리 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 당이 그 당시 제시했던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요. 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등 그리고 분야별 의료 의사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정부 여당에게 제안을 할 거고 제1야당인 우리와 정부가 정책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민주당은 적극 돕습니까? 그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화와 협치를 할 건지, 네. 독선과 오만으로 갈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판단할 것이고, 네. 우리는 그 어느 것이든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생 챙겨주세요. 경제 좀 어떻게 챙겨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